믿기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학여행 후기가 아닙니다. 한 일본 여고생 미사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가까운 이웃나라 정도의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이 K-팝과 한류 드라마, 쇼핑에 들뜬 사이 미사키는 단지 새로운 나라를 구경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단 며칠간의 여행 속 한 장소에서 마주친 진실이 그녀의 시선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역사, 그리고 지워진 기억과 상처. 그 당시 저는 서대문형무소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은 감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일본 소녀가 처음으로 마주한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라고 합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일정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비슷한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우리 학교에서는 매년 아시아 국가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쇼핑에 들뜬 모습이었고 저도 그저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설렘만 있었어요. 저는 도쿄 출신이지만 할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토로 이사 와서 자랐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을 중시하는 편이라 애국심과 일본의 정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역사 시간에는 주로 일본의 고대부터 에도 시대까지의 영광스러운 역사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 배웠죠.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였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복잡한 역사적 상황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한 사전 학습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배웠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으며 이 시기에 한국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끝났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 일본사 비에서도 그 시기는 대륙 진출이나 식민지 경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었고 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각주로만 짧게 처리되었으니까요. 한국이나 중국과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시험에 나오는 연도와 사건 이름만 외웠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표를 받았을 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봤지만 그저 옛날 건물이려니 했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를 보여주는 역사 유적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서대문형무소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은 감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높이 솟은 아파트들,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다행히 관광지에는 일본어 안내문이 있었고 가이드 선생님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첫날 일정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를 위해 많은 건물들이 철거되었고 총독부 건물이 지어졌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건물들은 해방 후에 복원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친구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재빨리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하시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불편한 역사적 사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식사 중에 한 친구가 내일 일정에 대해 물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내일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남산타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대문형무소가 뭐예요?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씀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감옥이야. 많은 한국인들이 그곳에 수감되었지.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건물 외벽의 붉은 벽돌과 철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가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몇몇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저는 갑자기 제 교복이 눈에 띄는 것 같아 불편해졌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는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본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고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원래 이름은 경성감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07년 10월에 착공하여 1908년 12월에 완공되었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장소입니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수감되었고, 공식 기록으로만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과 열악한 환경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 형무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당시 사용되었던 고통을 주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물, 전기, 비틀 등 다양한 도구와 방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도구들 앞에서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잔인한 행위들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그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죠. 우리는 좁은 복도를 따라 각각의 감방을 지나갔습니다. 감방마다 당시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관순, 김구, 안창호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형무소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는 아주 작은 독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철창 너머 보이는 그곳은 사람이 누울 자리도 없이 좁았고, 그 안벽면에는 흐릿하게 손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곁에 있던 해설사 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글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독립운동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는 한국의 독립을 영원이라는 뜻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이 구호를 외치며 만세 시위가 벌어졌지요. 이 글을 쓴 분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그 마음만은 이 벽에 새겨진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어로 통역해주는 우리 가이드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통역을 마친 후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멈췄어요. 숨이 막혔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고, 어떤 친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했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괜히 이상한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 본 사진,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품, 조국의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아이들의 기록들,
나는 왜 이런 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나는 점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나오면서 우리 모두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구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해도 좋아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가토라는 남학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이런 곳에 와야 했나요? 이건 너무 불편해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가토 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은 비난이나 죄책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거란다. 가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일본도 한국을 위해 많은 것을 했잖아요. 근대화도 시켜주고. 그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토 군, 역사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없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와 오늘 본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를 통치 또는 식민지 경영이라고 부르며 그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본의 역사와 같은 검정. 교과서에서는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조선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억압이었고 폭력이었고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된 3.1운동이 사실은 일본 경찰과 군대에 의한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룸메이트인 유카가 물었습니다. 미사키, 괜찮아? 아까부터 계속 조용해서 응, 괜찮아. 그냥 오늘 본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어. 유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사실 불편했어. 마치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일이잖아. 역사 선생님도 항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유카,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 누구도 그 끔찍한 일에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 그게 더 이상해. 제 말에 유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이런 얘기 집에 가서 하면 어떨까? 여기는 한국이고 우리는 손님이잖아.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유카의 말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작은 독방의 벽에 적힌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씨가 떠올랐어요.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몰랐던 것이 부끄러웠고 외면한 것이 미안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와는 너무 달랐다. 교과서에는 없던 이야기들, 우리가 얘기하지 않던 진실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무슨 권리로 그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일본인으로서 나는 이 역사와 무관할 수 없다. 가토의 말도 이해가 간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화허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라고 배웠다. 튀어나온 못은 맞는다라는 속담처럼 집단의 조화를 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런 침묵이 결국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말하면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받을까? 자학사관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검색을 했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잊히지 않았어요. 특히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어릴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고통을 받고 1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해요. 제 또래의 소녀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남산타워와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쇼핑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한국어로 된 역사책을 찾기 위해 서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미사키, 무슨 책을 찾고 있니?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책이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서대문형무소 방문이 많이 힘들었지? 네, 충격적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역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고 그걸 직면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해. 용기 있는 행동이야.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는 이 혼란과 죄책감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선생님, 일본에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미사키, 진실을 말하는 건 항상 옳은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도 중요해. 비난하거나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역사를 직면한다는 건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는 거란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비난이나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과 이해의 문제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정직하게 나눌 것이라고. 한국에서의 나흘째 날, 우리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쇼핑이나 명동 구경을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혼자 형무소 근처 작은 공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번역 앱과 지도 앱의 도움으로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이 일본 교복을 입은 저를 보고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한국 할머니셨는데 제가 일본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놀랍게도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학생, 일본에서 왔니?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는 일본어를 어떻게?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어를 배웠단다. 그때는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거든.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써야 했어. 창씨 개명도 해야 했지. 우리 가족은 사토라는 일본 이름을 써야 했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과서에서 읽었던 언어 동화 정책이 이렇게 실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올 줄은 몰랐어요. 창씨 개명은 우리 교과서에 단 한 줄로 설명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정책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사과하니?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가 할머니께 그런 고통을 아가, 역사는 기억하되 미움은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지금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 독도 문제, 위안부 배상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처럼 역사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할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던 죄책감,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무력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할머니의 지혜 앞에서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일본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본 것들,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아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역사는 함께 기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할머니와 헤어지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짐을 담아 속삭였어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점에 들러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책을 샀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된 책도 있었고 영어로 된 책도 있었어요.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일본으로 돌아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유카가 물었습니다. 그 무거운 책들 다 뭐야? 수학여행인데 공부하려고? 아니, 이건 내가 더 알고 싶은 역사야.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유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배운 역사와 여기서 본 것들이 너무 달라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배우는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배울 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유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내 발표 들어볼게. 어쩌면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학여행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국의 음식, 쇼핑, 관광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저는 서대문형무소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생님들은 이런 주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역사는 함께 기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도서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지만 인터넷과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창씨개명. 교과서에서는 간략히 넘어가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읽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담임 선생님께 제 발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사진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이 담긴 발표였어요. 선생님은 자료를 조용히 살펴보시더니 우려가 담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사키, 이런 주제를 선택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야. 하지만 발표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인 주장이나 일방적인 비난으로 들리지 않도록 해. 또한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학부모 중에는 이런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발표 자료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요. 용기 있는 발표, 그리고 반응. 발표 당일 저는 긴장되었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의 K-pop, 음식, 쇼핑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 주제는 꽤 달랐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고문받고 목숨을 잃었던 장소입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불편해 보였고 어떤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으며
또 다른 친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서대문형무소의 역사, 그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특히 유관순이라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느낀 충격, 혼란,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난이나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가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우리가 계속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은 이미 여러 번 사과했어.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 과거만 들춰내면서 우리를 비난해. 너는 그런 한국 편을 들겠다는 거야? 교실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토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가토 군, 내 발표는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야. 단지 내가 본 것과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역사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없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때 유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미사키만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표를 듣고 나니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문제 아닐까요? 그날의 토론은 결론 없이 끝났지만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화해의 첫걸음. 그 발표 이후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모여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함께 보기 시작했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는 한일 관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와 유카,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서로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인 지연이라는 소녀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녀의 편지는 따뜻했고 솔직했습니다. 미사키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어 기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 학생과 이런 주제로 대화한다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분명 다르겠지만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일본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연 올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이렇게 작은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전공은 국제관계학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역사와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의 편지 교환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지연이와 다른 한국 친구들이 교토를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달에는 우리가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대문형무소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여러 역사적 장소를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화해라는 주제로 작은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끔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은 서대문형무소의 작은 독방,
그 벽에 적힌 대한독립 만세라는 네 글자를 마주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침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희망과 결의의 메시지로요. 오늘 저는 대학 입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주제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에 대해 쓰시오입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2년 전 한국 서대문영무소에서의 경험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2해 전 저는 수학여행으로 한국의 서대문영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역사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 작은 독방 앞에 서서 벽에 적힌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지난 2년 동안의 변화가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혼란에서 시작해 이제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가 되었으니까요. 학교 역사 동아리는 이제 평화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일본과 한국, 중국의 교과서가 어떻게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서술하는지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래를 위한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때로는 역사학자나 평화활동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역사를 외면하길 원하고 때로는 우리의 활동이 반일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서대문영무소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역사는 기억하되 미움은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어쩌면 외교관이 되어 양국 간의 이해와 화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역사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서대문영무소의 작은 독방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함께 미래를 꿈꾸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작은 독방의 벽에 적힌 글씨 대한독립 만세에는 이제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독립의 외침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한 보편적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 외침을 기억하며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거와 화해하며 미래를 향해서요. 오늘은 내가 서대문영무소를 방문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작은 독방, 벽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그날 처음 느꼈던 그 무거운 감정들.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충격과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임을 알게 되었다. 역사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와 선택,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지연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1학년 학생이 되었다. 그녀의 꿈은 역사교육자가 되어 더 포용적이고 비판적인 역사교육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나 역시 곧 대학생이 될 것이다. 도쿄대학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는 이제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국제학생 단체로 성장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플랫폼이다. 작년에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올해는 도쿄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 중이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정치적 긴장, 역사 교과서 논쟁, 배상 문제 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절망하지 않는다. 변화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되니까. 오늘 저녁 나는 서대문영무소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리고 그날 쓴 일기도 다시 읽어보았다. 오늘 나는 역사를 마주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몰랐던 것이 부끄러웠고 외면한 것이 미안했다. 그 후 2년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새로운 다짐을 일기에 적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기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서대문형무소의 벽에 글자를 새긴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세상이 아닐까요? 친애하는 지연에게 서울은 여전히 아름다운가요? 도쿄는 요즘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답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도쿄를 방문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릅니다. UN 동아시아 역사화해 프로젝트의 한국 측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대학생 때 시작했던 작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국제기구의 공식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교토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집단 기억과 화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되었어요. 10년 전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던 고등학생이 이제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우리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 기억에서 화해로 동아시아 청년들의 대화가 내달 출간됩니다. 6개국 언어로 동시에 출간되는 이 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우리의 오랜 꿈이었던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 캠프가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몽골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역사,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이 캠프는 우리가 10년 전 꿈꿨던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첫 캠프 장소로 서울이 선정된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대문형무소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저의 변화가 시작되었듯이 또 다른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습니다. 정치적 긴장,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공동연구위원회가 설립된 것,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사를 배우고 대화하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희망의 신호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작은 독방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씨를 보던 순간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의 우정도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도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라며 미사키, 드림, P.S. 우리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완성되면 당신이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벽에 새겨진 글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글자가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